안녕하세요. 김동민입니다. 반도체 기본 강의 5번째 강의, 바로 반도체 소자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반도체 소자 중에 가장 기본적인 소자인 PN 정션에 대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자 강의는 다음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5강에서 7강까지 3강에 걸쳐서 PN 정션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PN 정션은 가장 단순한 반도체 소자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PN 정션이 없이 만들 수 있는 반도체 소자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N 정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그 후에 배우게 될 MOSFET, MOSCAP,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N 정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수학 공부를 할 때도 우리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부터 차근차근 진도를 높여 나갑니다. 나중에 미분, 적분 같은 걸 배울 때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죠. 반도체 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PN 정션에 대해 먼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었던 핵심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혹시 핵심 이론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넘어오신 분이시라면 다시 한번 핵심 이론 강의를 듣고 지금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PN 정션에 대해서 3강에 걸쳐서 공부를 한 이후에 우리는 그 다음 MOSFET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지난 강의에서 간단하게나마 언급을 드렸었던 MOSFET, 바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가 붙어있는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뭔지 잘 모르겠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1, 12강에서 모스펫의 특성 저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모스펫에 할당되어 있는 강의가 총 5개 강의죠. 그만큼 소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모스펫이 어떻게 특성이 저하가 되는지, 왜 특성이 저하가 되는지, 그리고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생기는 이슈가 무엇인지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모스펫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스캐퍼시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반도체, 플래시 메모리나 또는 D램, SRAM, STT, MRAM 같은 여러 가지 반도체 소자들이 있었죠. 그러한 소자들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반도체 소자에 대한 공부를 마칠 겁니다. 이 소자 공부가 끝나고는 공정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반도체 소자 PN 정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에서는 PN 정션의 첫 번째 시간으로 PN 정션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PN 정션을 만들 수가 있는지 정의 및 제작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새로 나오는 개념이지만 디플리션 레이어라는 이 개념, PN 정션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적인 이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디플리션 레이어에 의해서 에너지 밴드와 페르미 레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핑 컨센트레이션, 도핑 양을 조절함에 따라서 에너지 밴드와 페르미 레벨, P타입과 N타입에서는 단순히 페르미 레벨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로 끝났었는데 과연 PN 정션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도핑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에너지 밴드와 페르미 레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플리션 레이어 위스, 디플리션 레이어의 넓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N 정션의 정의입니다. PN 정션은 P타입 반도체와 N타입 반도체를 붙여놓은 겁니다. 마치 막대자석처럼 생긴 그림을 앞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자주 보게 될 겁니다. 한쪽은 P타입 반도체, 한쪽은 N타입 반도체,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실제로 P타입 반도체를 하나 만들고 N타입 반도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 방법으로 말씀드리던 이 방법은 조금 더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N타입 또는 P타입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벌크 반도체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N타입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N타입. 지금 아래 보시는 그림과 같은 그림인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따로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퍼러스 P가 도핑됐습니다. P가 도핑이 되어 있는 반도체. 그런데 여기에서 한 절반 정도를 딱 끊어서 이 구간에만 이온을 주입합니다. 어떤 이온을 주입하냐? 바로 보론 같은 것들. 보론은 13족 원소죠. 그렇기 때문에 보론이 도핑이 되면 P타입 반도체로 바뀌게 될 겁니다. 얼마나 도핑이 되면? 이 N타입 반도체의 도핑량보다 많이 도핑이 되면, 그게 바로 컴펜세이티드 세미컨덕터였죠.
이런 형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온을 주입하는 방법을 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입문 강의를 듣고 오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굳이 이걸 알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공정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쪽에 보론을 N타입 도핑량보다 더 많이 하면 이쪽은 P타입, 이쪽은 N타입으로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만든 것, 그게 바로 PN 정션입니다. 보통 이렇게 만들어진 벌크 반도체를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서브스트레이트. 네, 이렇게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부르는 반도체에 도핑을 해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PN 정션이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및 형성 원리, 아까 정의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말한 정의는 디플리션 레이어의 정의입니다. PN 정션, 지금 N타입과 P타입이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아직까지는 붙자마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딱 보시면 이쪽엔 일렉트론이 굉장히 많고 이쪽엔 홀이 굉장히 많죠. 물론 이 일렉트론은 컨덕션 밴드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 홀들은 밸런스 밴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각 존재하는 위치는 다르지만 이쪽은 일렉트론이 굉장히 많고 저쪽은 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결국 디퓨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디퓨전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렉트론은 이쪽으로, 홀은 이쪽으로 디퓨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 디퓨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컨센트레이션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정션 근처에서 먼저 줄어들기 때문에 정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일정한 수치의 컨센트레이션을 유지하다가 정션 근처에 오면서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디퓨전이 되고 있는 과정을 뜻하는 겁니다. 일렉트론의 디퓨전, 홀의 디퓨전 둘 다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디퓨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근처의 지역에 있는 이 일렉트론 그리고 홀들은 각각 서로 반대편으로 이동을 해서 사라지게 되겠죠. N타입에서 일렉트론이 사라진 구간, P타입에서 홀이 사라진 구간, 그게 바로 디플리션 레이어입니다. 메이저리티 캐리어가 소멸된 레이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N타입에서 일렉트론이 사라진 구간, P타입에서 홀이 사라진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쯤 공부를 해보시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선생님, 디퓨전이 계속 일어나면 어느 순간 N타입과 P타입이 일렉트론의 농도, 홀의 농도가 동일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가졌던 의문이고요. 하지만 디플리션 레이어는 정확한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왜 넓이를 갖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N타입의 플러스, P타입의 마이너스가 써 있게 되죠. 이 그림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된 것이냐? N타입에 존재하던 이 전자들이 P타입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이동을 했습니다. 원래 N타입 반도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런데 N타입에 있던 일렉트론 하나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일렉트론이 사라지고 플러스 전하가 하나가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가 남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자리들, 여기는 일렉트론이 7개 옆으로 이동을 한 것이고요. 여기는 홀이 몇 개죠? 5개, 10개. 10개가 이렇게 이동을 한 거네요. 원래는 동일한 개수가 이동을 하는 게 맞지만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전자들, 그리고 이 홀들 절대로 N타입에서 이동한 전자가 아니고 P타입에서 이동한 홀이 아닙니다. 간혹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강의를 하는 강사님들도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이동된 전자는 이 P타입의 수없이 많은 홀들과 이미 리컴비네이션 과정을 거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전자들은 이미 사라졌고 홀이 이동하면서 남기고 간 전하이고 일렉트론이 이동하면서 남기고 간 전하라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면접 가서 잘못 얘기하시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기고 간 일렉트론이 남기고 간 플러스 전하, 홀이 남기고 간 마이너스 전하, 전위 차이가 생기면 생기는 것 바로 일렉트릭 필드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필드가 생깁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필드가 N타입에서 P타입 방향으로 필드가 생겼기 때문에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힘을 받게 됩니다. 필드의 반대 방향. 홀은 필드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힘을 받게 되죠. 잘 보시면 지금 일렉트론은 원래 N타입에서 P타입으로 가려는 디퓨전 성질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필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방향은 반대가 됐습니다. 디퓨전에 의해서 움직이려는 힘, 그리고 필드에 의해 움직이려는 힘, 그게 동일해지는 구간, 그게 바로 디플리션 레이어입니다. 그 힘이 동일해지면 더 이상 디플리션 레이어는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플리션 레이어의 위스가 정확하게 정해져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언제?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주변에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디플리션 레이어의 위스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디플리션 레이어의 위스가 정해지는 이유 여러분들께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에 그리실 때 이 전하들 그리시는 건 좋은데 설명을 할 때 넘어온 전하라고 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남기고 간 전하인 겁니다. 남기고 간 전하 반드시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하를 남기고 떠난 자리, 거기에는 더 이상 메이저리티 캐리어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리티 캐리어가 소멸된 레이어, 디플리션 레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플리션 레이어가 무엇인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보아야 할 게 두 가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밴드와 페르미 레벨이죠. 반도체에서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 에너지 밴드와 페르미 레벨입니다. 어떠한 반도체를 설명하든 에너지 밴드와 페르미 레벨은 반드시 그려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 이 그림에서 보시면 P타입 반도체와 N타입 반도체가 붙었습니다. 아직 디퓨전이 일어나기 전이죠. 디퓨전이 일어나기 전에 붙자마자를 그려놓은 에너지 밴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붙으면 디퓨전이 시작될 겁니다. 이쪽엔 일렉트론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할 것이고요. 일렉트론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점점 디퓨전이 일어나겠죠. 반대로 이쪽은 홀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수많은 홀들이 점점 디퓨전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페르미 레벨은 원래는 두 칸 계단처럼 나뉘어 있던 것이 하나의 선처럼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기울기를 가지고.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핵심 이론 시간에 커런트에 의한 에너지 레벨 그리고 에너지 밴드, 페르미 레벨에 대해서 바뀌는 것 공부를 했었습니다. 디퓨전 커런트가 형성이 되면 디퓨전 커런트에 의한 반응이 바로 페르미 레벨의 틸트였죠. 페르미 레벨이 틸트가 되는 것은 바로 디퓨전 커런트에 의한 반응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렉트론이 디퓨전되고 홀이 디퓨전되고 일렉트론이 이동되고 홀이 이동되기 때문에 전류가 형성이 되겠죠. 디퓨전 커런트에 의한 변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핵심 이론 때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소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핵심 이론에 대해서 제가 모든 걸 소자 시간에 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핵심 이론 반드시 여러분들 익히고 넘어오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틸트가 된 상태에서 지금 디플리션 레이어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전하가 생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남기고 간 전하, N타입에는 플러스 전하가 남아있을 것이고 P타입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남아있을 겁니다. 자,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전하가 양쪽에 전압이 걸린 것 바로 드리프트 커런트였습니다. 자, 드리프트 커런트에 의한 변화는 어떤 게 발생을 했었죠? 바로 에너지 밴드의 틸트였습니다. 에너지 밴드가 어떤 식으로 틸트가 되었냐? 에너지 밴드는 결국 일렉트론, 전자의 에너지 준입니다. 전자의 에너지 준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만나면 전자의 준이 전체가 낮아지고 마이너스를 만나면 에너지 준위가 전체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N타입 쪽은 낮아지고 P타입 쪽은 높아지고 페르미 레벨은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일직선으로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디플리션 레이어의 에너지 밴드와 페르미 레벨의 최종 버전입니다. 최종 버전.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오는지
알고 계셔야지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외우고 그리시면 왜 그렇게 되는데요? 라고 한마디만 물어봐도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르미 레벨과 에너지 밴드에 대해서 디플리션 레이어에서의 페르미 레벨과 에너지 밴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알아볼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실제로 어떤 식으로 N타입의 에너지 밴드와 P타입의 에너지 밴드와 연결이 되는지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플리션 레이어에서의 에너지 밴드와 페르미 레벨을 함께 그렸습니다. 그리고 컨덕션 밴드는 당연히 이어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미끄럼틀과 같은 형태의 에너지 밴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미 레벨은 원래부터 그랬다는 듯이 일자로 쭉 형성이 되고 있죠. 이 현상을 바로 페르미 레벨의 평탄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디플리션 레이어의 에너지 밴드 틸트에 의해서 컨덕션 밴드 간의 에너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N타입의 컨덕션 밴드 그리고 P타입의 컨덕션 밴드 그 사이의 전위 차, 그게 바로 빌트인 볼테이지라고 부릅니다. 기호로는 VBI라고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트인 볼테이지란 무엇이냐? 빌트인 볼테이지는 결국 계단과 같은 겁니다. 계단. 매우 높은 계단. 사람이 지나가다가 약 1m 가까이 되는 계단을 만났을 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능력에 따라,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뛰어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빌트인 볼테이지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N타입의 수없이 많이 익사이테이션 된 전자들, 중에 이 빌트인 볼테이지를 넘어서는 이 전자들만이 P타입으로 디퓨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는 계단으로 가로막혀 있는 거니까요. 마치 실제로 이렇게 그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절대 안 되고 높이 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전자들만 디퓨전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원래 전자들은 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이 근처, 바로 이 디플리션 레이어 근처에 있는 전자들은 미끄럼틀 타듯이 쭉 내려와서 N타입으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에너지 준위를 넘어가는 이 일렉트론, 그리고 P타입의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플리션 레이어 근처의 마이너리티 캐리어, 드리프트에 의해 이동하는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숫자가 일치하는 구간, 바로 그 수준, 그게 바로 디플리션 레이어의 위스를 결정하는 순간인 겁니다. 아까 설명과 좀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좀 다른 식으로 풀이를 해서 에너지 밴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린 것 뿐이지 다른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은 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은 없지만 이 또한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바로 빌트인 볼테이지가 됩니다. 홀도 마찬가지. 이 에너지 레벨을 뛰어넘는 홀들만 디퓨전이 가능하고 이 근처에 있는 홀들은 드리프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차이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렉트론과 홀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PN 정션에서의 에너지 밴드를 통해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핑 컨센트레이션, 도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디플리션 레이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P타입은 보론을 1.0 곱하기 10의 15승만큼 도핑을 했고, N타입은 포스포러스 인을 1.0 곱하기 10의 10승만큼 도핑을 했습니다. 지금 도핑 농도가 P타입이 N타입보다 높죠. 그리고 디플리션 레이어가 그려져 있는데 뭐가 조금 이상합니다. 자, 정션 라인은 여기거든요. 디플리션 레이어가 이쪽은 짧고 이쪽은 깁니다. 왜냐? 디플리션 레이어를 유지할 수 있는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의 전하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10개 정도의 메이저리티 캐리어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훨씬 많겠죠. 10개 정도의 일렉트론 또는 홀이 이동을 해야 하는데 P타입 같은 경우는 농도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줄을 3줄로 서 있기 때문에, 홀들이 줄을 3줄로 서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줄의 일부까지만 이동을 해도 10개가 채워지는 겁니다. 반면에 일렉트론은
줄을 두 줄로 서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당연히 두 줄로 서 있는 건 아니고 농도가 적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드리겠지만 5번째 줄까지 들어가야만 이 10개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4번째 줄, 그것도 일부, 하나는 5번째 줄. 당연히 더 이쪽이 넓이가 넓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핑이 적게 되면 적게 될수록 디플리션 레이어의 위스가 넓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동할 수 있는 메이저리티 캐리어 수가 적으니까 더 먼 곳에서부터 땡겨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나타낸 게, 좀 더 수학적으로 나타낸 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X는 거리가 되겠고요. P는 농도입니다. 농도가 높으니까 좁은 거리에서 땡겨도 면적이 넓죠. 농도가 낮으니까 거리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면적이 나온 겁니다. 자, 이 면적과 이 면적은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디플리션 레이어의 위스가 형성됩니다. 자, 농도가 높은 구간이 디플리션 레이어 위스가 더 좁다는 거. 왜 좁으냐? 바로 넘어갈 애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더 좁은 지역에서 애들이 넘어가도 충분한 전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플리션 레이어 위스는 도핑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좁아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모스펫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함께 셀프 어세스먼트 함께 공부를 해봐야겠죠. 지금 PN 정션에 따른 디플리션 레이어가 생기는 원리와 그에 따른 에너지 밴드 변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18년도에 S기업 면접에 기출이 됐던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매우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출도 되고 있고 저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죠. 자, PN 정션이 처음 생기자마자 디퓨전이 형성이 되었고요. 디퓨전에 의해서 남겨진 차지, 절대로 옮겨간 차지가 아니라 남겨진 차지, 그 남겨진 차지에 의해서 생긴 일렉트릭 필드, 그거에 의해 생기는 드리프트, 이 디퓨전과 드리프트가 동일해지는 시점까지 디플리션 레이어가 형성이 된다. 언제? 이퀄리브리엄 상태일 때. 반드시 설명을 해주시고 그걸 설명을 한 이후에 에너지 밴드를 그려 나가셔야 합니다. 에너지 밴드, 디플리션 레이어에서의 에너지 밴드, 왜 틸트가 되는지 원인을 알고 그리셔야 혹시라도 면접관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가능한 겁니다. 반드시 스스로 이 전체적인 대답을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PN 정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퀄리브리엄 상태를 가정하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다음 시간에는 외부에서 전압이 가해질 겁니다. 다만 이 외부에서 전압이 가해질 때 PN 정션이 있고 이 정션면 근처라고 하면 디플리션 레이어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 부근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함께 알아볼 겁니다. 물론 에너지 밴드, 페르미 레벨 그리고 디플리션 레이어의 위스까지 함께 알아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드렸던 거 반드시 복습해 주시길 바라겠고 셀프 어세스먼트 스스로 답안을 작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